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세계 각국 주요 군사 전문가들이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지난 5월에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두고 드디어 입장을 드러낸 것인데요.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제18차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렸는데 대한민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연설 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평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여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고, 지금 이 순간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고 평화 정착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인데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명명했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만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등 입장 차이를 드러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입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로 풀어가려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해석하는 시선 차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양보 같은 정책 변화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얼마 전 북한이 입장을 드러낸 것처럼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보다는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는 것이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해 대내 체제 결속을 바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만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왜 처음부터 미사일이 맞다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을까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향한 제재 이행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인도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만 북한이 과거와 같은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가 언제 북한 김정은을 향해 강경책을 쓴 적은 있었나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뒤늦게 인정하면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라고 고소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 일본의 입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국방장관 대행인 패트릭 세노엔의 입장입니다. 6월 1일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패트릭 세노엔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은 미국의 영토와 전진 배치된 미군 부대 및 동맹국을 위협할 수준이 됐으며,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하는데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교 정책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이고, 외교 정책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동맹국가, 미 영토, 우리의 전방 배치 부대를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지점에 근접해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극도의 위협으로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적절한 딜에 관한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북 제재를 집행하고, 대한민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게 미국 국방부의 임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하는 누구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이런 입장을 같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당시 아베 총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여전히 수백 개의 탄도탄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 전역의 그 사정거리 안에 있으며, 일부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와 유럽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국제사회가 결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서 북한을 압박,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함을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북한의 미사일 및 군사적 도발에 최근 접해 있는 나라로서 세계 각국의 이러한 대북제재 움직임에 더욱 공조하여야 하는 입장이며 북한의 위험성을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현재 대응 방향에 관해서는 아쉬운 현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북 지원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식량 위기에 처한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영양 개선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며 북한 인구의 40%인 1천만 넘는 인구가 지금 식량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특히 영유아나 임산부들의 영양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며 서울시가 100만 달러를 유엔 식량계에 WFP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00만 달러, 현재 환화로 약 11억 9천만 원입니다. 북한을 향한 100만 달러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에 헌신해온 국내 민간단체의 요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왜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보다 대북 지원이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서울시는 100만 달러 지원을 세계 식량계획 WFP를 통해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해 북한의 영유아들이 성장기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약 200만 명 중 10%인 20만 명이 한 달간 영양 강화 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식량 지원은 대한민국에게 향후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걸까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면 북한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체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스스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만 흘러가는 걸까요?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의 100만 달러 지원안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5월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음 주에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 톤을 지원할 예정이며 5만 톤을 지원해도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엔 145만 톤이 넘게 부족하다며 식량 지원을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5월에서 9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물론 북한을 비판하는 국민적 의견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을 향한 식량 지원안은 여론의 의견을 감안해서 진행한다고 밝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우리는 서른 의원의 발언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이 아니라 독자적, 긴급성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가 즉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회 지원을 해도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에 가진 자들을 더욱 배불려주는 꼴은 아닐까요? 이런 우회적 지원도 100% 신뢰가 가지 않는 마당에 직접적인 지원은 시기상조이며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될 텐데요.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지켜볼 때 이런 식량 및 대북 지원은 대한민국의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미국과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태영호 전 대사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 사회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점차 변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20년 내로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영상, 다른 나라로 파견됐다가 돌아온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자유, 인권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기존과 다른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이 늘어나면서 매우 느린 속도지만 북한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표면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밤에는 한국, 미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이중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이 발언대로라면 북한 김정은 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뒤늦게 미사일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북한과 9.19 남북 군사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대북 제재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